이번 시간에는 사주에서 말년운을 보는 방법, 말년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년운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인생의 이제 후반부죠. 인생 후반부의 운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인데 여기에는 크게 이렇게 원형리정법, 그러니까 원형리정 원형리정법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운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운으로 보는 방법인데 이것들을 이제 각각 두 개 다를 섞어서 봐야 됩니다. 혼합해서 그러니까 하나만으로 이제 이걸 살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원형리 크게는 원형리정법과 대운으로서 말년을 보는데 결국은 말년운을 보는 방법이 뭐 따로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격의 성패를 봐야 된다. 이 얘기를 빼고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운 또 일반 초년운이든 중년운이든 이런 것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말년운 또 사주에서 격의 성패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판단하는데 특별히 꼬집어서 이 말년이 어떻게 될 거냐를 본다면은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생 후반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원형지정법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외에 뭐 사주를 보는 금묘화실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운으로 보는 방법, 금묘화실법, 원형지법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년운을 실제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식으로 이 시간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이제 사주에는 물론, 원사주가 태어났는 어떤 원사주의 어떤, 격의 고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초년운, 초년운이 있고, 중년운이 있죠. 중년운, 초년운, 중년운, 그 다음에 말년운. 말년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초년운이라고 했을 때 초년운은 대체로 한 20세 한 전후 요때를 초년운이라고 합니다. 중년운은 언제냐? 대체로 한 20에서 한 50세 한 이때까지를 중년운이라고 할 수 있죠. 말년운은 언제냐? 50에서 이제 한 80세 이때까지를 말년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년운은 이렇게 보고 중년운은 또 뭐 이렇게 보고 말년운은 뭐 이렇게 본다 이런 그 각각의 운을 보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주를 보는 방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운을 보는 방법은 똑같은데 다만 이제 말년운은 조금 더 이제 그 원형리정법을 적용해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주를 볼 때 크게 이 원형리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형리정. 그 다음에 근묘화실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근묘화실. 근묘화실이라는 방법이고 원형리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운으로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대운으로 보는 이렇게 이제 크게는 이런 식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먼저 대운은 일단 빼고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원형리 정법과 금명화실법의 차이와 이것들의 장단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원형리 정법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 사람의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그 사주 안에서의 그 운의 성패를 보는 겁니다. 원형리 정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패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금묘화실법이라는 것은 어, 금묘화실법이라는 것은 육친의 향배를 보는 겁니다. 육친의 덕에 대한 육친덕의 그 향배를 보는 방법이 금묘화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원형리정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주를 보는 방법이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말년운을 본다 이 말은 육친의 덕을 보는 금묘화실법보다는 원형리정법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노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일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형리정법이라는 것은 여기 연주
연주를 우리가 보통 15세까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월주 이거는 30세, 이렇게 해서 일주는 이제 45세, 그 다음에 여기 시주는 60세 이렇게 봤죠.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연주에서 임해 있는 어떤 글자, 이 글자를 보고는 15세까지, 그러니까 초년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초년에 잘 살았을 것이다 못 살았을 것이다, 또는 초년에 고생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초년이 연주의 향배, 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주의 연주가 이게 연이라고 했을 때 연월 일 시 이렇게 있으면 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연주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15세까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월주를 보는데 월주는 30세까지가 해당되니까 월주를 보고는, 월주와 일주를 보고 이 두 개를 보고는 이제 중년에 이 사람의 중년의 삶이 어땠을 것이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고, 시주는 이제 그 후에 45세 이후에 60세까지를 이제 이때를 시주가 말년이죠. 말년운을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고전적이고 그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서 나이별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연월 일시를.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하죠. 장수해서 거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60세를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60세를 살면은 크게 원통한 일도 없었죠. 그 후에 60세쯤에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뭐 보통 이렇게 되면 벌써 손자가 뭐 한 열 몇 살씩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0세 됐을 때 죽는다 그러면 굉장히 단명한 그런 구조가 되고, 실제로 이때 돌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최소한 80세까지 거의 살고, 그 다음에 100세에 육박해서 뭐 90세 이상 가서 사는 게 보편화돼, 거의 보편화돼 있죠. 평균 수명도 벌써 84, 5세에 이루고 있으니까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연주를 15세까지, 월주를 30세까지, 일주를 45세까지, 그 다음에 시주가 60세가 아니고 60세까지가 시주입니다. 그러니까 45세에서 60세까지를 말년운으로 봤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를 좀 연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월일시 사주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연이라고 하고, 이거를 월, 일, 시 이렇게 있으면 이 연주가 하는 거를 요걸 20세까지를 초년이다. 월주가 지배하는 거를 40세까지다. 그다음 일주가 작동하는 거를 60세까지, 그 다음에 시주가 지배하는 거를 80세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20년 단위로 자른 거죠. 옛날에는 15년 단위로, 연월 일시 각 그거를 15년 단위로 했는데 지금은 20년 단위로 잘라서 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연월 일시 중에서 우리가 말년운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시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사주에서 이 시주의 향배를 보고 여기 있는 글자가 좋은 역할을 하면 말년운이 좋은 것이고, 여기 있는 글자가 사주 전체 구조에서 나쁜 역할을 하면 말년운이 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년운이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사주 구조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시주의 향배에 따라서 여기에 길신이 있느냐, 시주에 길신이 있느냐, 흉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년운을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영리 정법이고, 이거는 이제 말년운을 볼 때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죠. 또 그 다음에 금묘화실법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묘화실법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연, 월, 그 다음에 일, 시 이렇게 있으면은 연을 우리가 이제 조상궁이라 그러죠. 조상을 상징하는 곳이고 이 자리가, 그 다음에 월주를 부모 형제궁이라고 합니다. 부모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배우자궁이죠. 배우자. 그 다음에 시주는 자식궁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거는 결국은 이 방법을 우리가 금묘화실법이라고 합니다. 금묘화실법인데, 금묘화실법은 결국은 뭐냐? 육친의 향배를 보는 겁니다. 육친.
육친의 향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말년운이 좋으려면은 배우자와 자식군이 좋아야 말년이 좋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 덕이 없는 사람이 말년이 편안할 리가 없고, 또 자식이 잘 안 되면은 자식이 크게 사회적으로나 뭐 어떤 경제적이든 이렇게 성공을 해가 있으면은 말년이 편안할 수 있죠. 그래서 금요화실법도 역시 일주와 시주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금요화실이라는 거는 이제 근이라는 거는 이제 뿌리에 대한 거고, 그는 요거는 싹이에요. 싹. 싹이고, 화는 꽃, 그 다음에 실은 열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말년을 보는 방법 중에서 사주 하나를 두고 원사주만 두고 8글자 사주 팔자만 두고 볼 때는 원형리정법과 금묘화실법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주로 원형리정법으로 많이 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운으로 사주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운으로 보았을 때 말년에, 그러니까 결국 대운의 말년 대운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대운이 이렇게 있죠. 그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한 8개 정도의 대운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 이렇게 한 2개는 초년운이죠. 초년운이 되고, 그 다음에 한 3개 정도는 중년운이 되고, 마지막에 또 한 3개, 이게 이제 말년운이 되는데, 보통 연령적으로 한 50대 중반 이후, 50대 중반 이후에 속해 있는 대운, 50대 중반 이후에 속해 있는 대운을 말년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운이 사주 전체 구조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면 말년운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말년운이 흉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잠깐 한번 본다면 이런 겁니다. 원형리정법은 예를 들어서 기토가 6월에 태어나는 이런 사주가 있다면 이게 이제 식신격인데, 이런 구조에서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 만약에 뭐 임수가 있었다. 시주 여기가 일간입니다. 일간이면은 임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의 사주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해보면은 이런 구조의 사주는 여기 식신격이죠. 이게 이제 식신격인데, 식신격이고 식신이 용신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초년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고생하죠. 인수를 보니까. 그런데 말년에 이렇게 재를 보니까 식신격이 결국 식신 생재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식신생재로 잘 성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구조의 사주는 이제 우리가 말년이 굉장히 다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뭐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뭐 일지에 이렇게 기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말년운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시지에 아까 이제 금묘화실법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건 원형리정법으로 이렇게 봤다는 것이고, 금묘화실로 본다면, 금묘화실을 본다면 이렇게 기해일주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임수가 있으면 이게 말년운이 좋을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원형리정법으로 또는 금묘화실법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런 구조에서 아주는 말년운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어, 여러 대운 이전에도 원형이적법 또 하나를 더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해월에 뭐 을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랬을 때도 이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 그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무토가 있을 수가 있죠. 무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병화가 또는 뭐 병화나 뭐 정화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은 대체적으로 여기 해월의 을목이니까 이제 정인격인데, 정인격이고 정인이 용신이죠. 정인이 용신이 되는데 이렇게 시주의 무토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말년운이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말년에 고생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근데 초년은 좋았죠. 초년은 병화를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형이정법에 따라서 시주, 원형이정법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시주에 어떤 길신이 있느냐, 흉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를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은 무엇이냐? 격의 성패, 격의 성패에서 격을 성격시킬 수 있는 글자가 시주에 있다면, 시주에 격을 성격시키는 글자가 있다면 말년운이 좋을 것이고, 시주에 격을 파격시키는 글자가 있다면 말년운이 나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결국 원칙이. 그 다음에 대운으로 보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전처럼 이제 이거를 좀 쪼개서 한번 본다면 자, 해월에 이제 을목이다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뭐 이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화기가, 그죠? 화기가 이게 겨울에 나무니까 화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정이나 사오나 이런 불을 봐야 돼요. 화를 봐야 되는데 화가 원사주에 없다면, 없는 구조라면은 이제 대운을 봐야 되는데, 대운은 이렇게 있을 때 뭐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이 말년 쪽에 여기에 뭐 4, 5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화기가 들어왔으니까 이럴 때 이제 말년운이 좋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주는 이런 식으로 대운으로서 또는 대운의 첨간, 그러니까 대운을 우리가 볼 때 대운은 뭐 지지만 보고 뭐 대운은 지지에 있는 이것만 보고 첨간을 보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대운에 들어와 있는 이 첨간 글자가 또 사주를 성격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은 또 역시 말년운이 좋은 사람이 될 것이고, 대운에서 오는 이 천간 글자들이 격을 파격시킨다면 말년운이 나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주의 그 말년운을 보는 방법이 크게는 원형리정법과 대운으로 보는 방법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금묘화실법도 원형리정법과 함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다시 세분하자면 말년운을 보는 방법은 대원칙은 뭐냐? 대원칙. 말년운을 보는 대원칙은 뭐냐 하면은 격을 성격시키는 글자, 격을 성격시키는 글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주에 있다면, 그러니까 시주에 길신이 있다면, 시주에 길신이나 뭐 희신이나 뭐 상신이나 뭐 용신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시주에 있다면은 그 격은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말년운이 좋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말년운이 나쁘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 큰 원칙은 원형리정법이 있고 원형리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금묘화실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랬죠. 원형리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는 것이고, 금묘화실은 육친의 향배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운으로 보는 방법은 말년에 해당되는 대운, 그러니까 50대 중반 이후에 들어오는 대운이 격을 어떻게 성격시키느냐, 파격시키느냐, 또는 조후를 충족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런 상황으로서 말년운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사주를 보는 방법 중에서 말년운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할 때, 말년운을 보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사주의 격의 성패와 똑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격의 성패를 볼 때 말년을 지배하고 있는 원형리정법에서 말년 시주에 길신이 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는 것이고, 대운으로 보는 방법은 말년에 해당되는 50대 중반 이후에 대운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가지고 말년운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주에서 말년운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